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던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이 또 연기되는 모양새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말로 결정을 미룬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는데요.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는 둘 다 안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광이가 정치적 이유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또 합의가 가능할 수는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재록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이 자리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8월 말까지 끝날 것이다. 또 9월 중순에는 또 가닥이 잡힐 것이다.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예상하는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9월 중까지도 그래도 예상을 했었는데 돌연 연말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대강이 쪽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주축 지자체가 너무 극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일이죠. 5호선 노선 검토 TF를 좀 꾸려갖고 첫 회의를 열었어요. 이때는 전문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지자체적으로는 이제 광역 쪽으로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기초자체로는 김포시하고 인천 서구 쪽 담당자가 찾아서 양측 노선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했다고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이 애초에는 이달 중 직권중재 노선을 결정했지만 양 지자체가 너무 이 중재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추가 합의를 좀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강이 관계자 밝혔고요. 이 노선에서 어쨌든 양쪽 다 조건을 좀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정무적으로 보면 이재명 어쨌든 당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도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광이의 주권 중재를 사실 시민들은 기대한 면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서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당시에 이제 김포, 이거 8월 말에서 이제 9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네. 이제 김포시에서 김병수 시장이 네. 만일에 인천 노선안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흘러갈 경우에 검폐장 이전 합의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기류가 좀 계속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지금 양자치단체가 대광의 직권 중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양쪽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쨌든 제출했지 않습니까? 김포시나 인천시안이 다 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김포는 1.5 그리고 인천시 같은 4개의 노선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너무 첨예하잖아요. 여기만 안 된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수 시장이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어떻게 말 따지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어쨌든 이 5호선에 대한 물건은 김병수 시장이, 그러니까 김포시가 나서서 이 검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량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포시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이거 뭐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검단 신도시가 인구가 21만 정도 되는데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김포시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거에 대한 어쨌든 이 물꼬는 김포시가 먼저 쳤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정하영 시장이 있을 때는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 자체가 아예 평행선에 달렸잖아요. 하지만 이 대승적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강서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분 어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분을 확실히 챙겨가겠다는 게 김포시 입장인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인천시가 인천시라든가 대강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김태우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하니까 강서구와 서울시와 김포시와 합의한 건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5호선 연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포시가 만약에 검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를 하지 않으면 강서구는 5호선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강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어서 한번 계속 얘기해 볼게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당시에 검폐장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발언을 꺼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정 기자님이 딱 예. 얘기했는데요. 물고 예. 그리고 숟가락, 배수진 이게 뭐 예. 그걸 다 모든 걸 표현하는 예. 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의 건폐장 원점 재검토 발언, 뭐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늦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노선 제출하고 대광이 결정에 따르는 거 승복하는 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한 반발, 뭐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시장은 건폐장을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정차역 3개를 뭐 요구하고 있다는 뭐 불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1.5대 4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나 3.5라고 얘기를 하거나 1개역 아니면 3개역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3개역 서구 검단 지역의 3개역을 지나는 요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김병수 시장이 표출했다. 네. 자기 입장을 내세웠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판세가 바뀌었거나 기류가 뭐 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김포시가 5호선 연장 사업의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광이가 뭐 직권 중개를 하겠다.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거기에서 소위 배수진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로 김병수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근데 결국엔 지금 상황이 좀 꼭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자, 오히려 국토부도 그렇고 대광이도 그렇고 직권 중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양지자체 합의가 있기를 석 달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직권 중재를 안 하겠다는 거로 좀 봐야 되나요? 어떤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직권 중재를 안 하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광의 직권 중재 가능성 뭐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줄곧 쉽지 않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구가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있는 단서 조항을 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줄곧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대광이 뭐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갈등, 대립을 뭐 협의하거나 조정 능력을 그동안 발휘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무능한 모습을 그동안 대광이가 보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대광이가 뭐 직권 중재 카드를 내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5호선 연장 사업을 더 극단의 대결, 갈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처죠. 국토부 원희룡 또 장관이 발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직권 중재가 아닌 협의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직권 중재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자체 합의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합의가 아니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니까 또 지역사회에서는 또 갈등이 참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산 가능성을 두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무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양쪽 지자체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그래서 또 이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김포시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유정복 시장도 좀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구의 지자체에 있는 국회의원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인천시 안으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에 뭐 정치적인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구 지역은 상당히 잡아야 될 곳 중에 하나고, 김병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재선이라던가 어쨌든 정치적 꿈이, 그리고 홍철호 전 의원이죠. 지금 국회의원 이제 출마를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안 되면 본인 출마 안 하겠다 이런까지 배수진에 친 만큼 서로 이게 국힘 간의 파워 게임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서로 집안 싸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었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18일 국토기자부 간담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얄밉고 명분의 싸움을 하더라도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합의해야 될 부분이 뭔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BC 값이 0.8이면 수도권은 타락하는 수치인 만큼 그만큼 시간이 또 끌면 예비성 타당성도 줄어들기 예.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쨌든 양 지자체가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국토부장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협점을 찾기 위해 연말까지 시간 준 거고 아마 연말을 넘어가면은 이 에타 문제라던가 그리고 GTX 예. D라인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아까 무산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건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지자체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그 원희룡 장관의 발언, 뭐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뭐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 장관의 발언, 두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5호선 연장은 없다. 일단 압박용 카드로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평행선 뭐 극단적인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무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 장관이 앞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야 간의 갈등, 뭐 의혹 제기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부침이 예. 물론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에 지금 불가한 상황인데다가 단서 조항에서 지자체 합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포 한강 콤팩트 ECT를 지금 예.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공이 2027년이에요. 이때 이 4만 6천여 세대가 들어오려면 지하철 5호선 무조건 깔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그 양평하고 문제는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에 많은 수의 인구를 어느 정도 교통 인프라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철 5호선 반드시 깔려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검단이냐 인천이냐 김포냐 이 부분은 좀 더 토의해봐야 되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이 예. 신도시 발표이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느낌으로는 대강이가 연말에서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낼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을 좀 더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정무적인 거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시험에서 보고 3자 입장에서 보고 전문자 의견을 좀 더 듣고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남은 기간 갈등 해소를 최대한 좀 더 해보겠다. 그렇죠. 예. 뭐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올해를 넘기면 그 대광연장도 그렇고 내년에는 뭐 다른 철도 계획들이 진행 계획들이 있어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좀 5호선이 늦어지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예. 개념보다는 어쨌거나 인천시가 뭐 낮은 빚값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었습니까? 김포시 역시 경제성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한강이 컴팩트 시티로 인해서 예. 다소 유리해질 것이다, 근리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관이 뭐 둘 다 0.8 빚값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까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면 탈락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성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정책적인 측면이죠. 뭐 광역교통 예. 또는 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라든지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가 들어온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 측면에서 할 수는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되는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일단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지자체 간 합의를 넘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성, 경제성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관이 남아 있다. 지금 해야 될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원래는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등 뭔가 좀 절차가 진행됐었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뭐 어떻게 밟아온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강이 예.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앞서 질문에 예. 한 번 더 대답을 하자면 이 GTX-D Y 노선이 이제 연말에 좀 예. 이렇게 예타결과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 추진 확장 수요가 좀 빠지기 때문에 BC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강이 쪽에서. 그래서 네. 빨리 양 지자체가 연말 전에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해야지만 이 BC값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양 지자체가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강에서 내놓은 게 노선 조정위원회를 내놨습니다. 이 국토부에 따르면 이 김수상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김포시, 인천 서구청에 참여하는 5호선 노선 검토위원회가 20일 날 오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권 중대에 나서서 이제 국토부가 결정을 하려고 했었지만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거친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위원회는 그러니까 인천,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의 사업비, 이용 수요, 운영 안정성 그리고 사업적 편익을 검증하고 이 전문가의 단기 용역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고요. 예.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껴서 10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 또 이 부분에서 이 처음에는 평가단을 좀 구성을 해서 노선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양측이 너무 첨예하게 대답해서 이 평가단에서 이 평가단을 나중에 하기로 했고 노선 검토위원회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참 지자체 갈등 때문에 대광위로 공을 넘겼던 게 다시 지자체로 넘어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쪼록 좀 석 달 안에 제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석 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걸 그 석 달 안에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만은 대광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쉽지는 않지만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뭐 지상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온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지자체가 합의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사업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까지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김포시가 주장하는 검단 북쪽 1개 정거장, 그리고 또 인천시가 주장하는 검단 남쪽까지 3개의 정거장을 지나야 된다. 입장 차이는 아마 여전할 것 같고 평행선을 달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수정 노선이죠. 이게 완정역까지가 아니라 원당 사거리역에서 102역으로 이제 바로 꺾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초연장 거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김포 당초 노선안에 비해서 2분 26초가량 더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보다 총 연장 거리도 좀 줄어들었고요. 또 그에 따르는 원당 사거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만 명의 추가 편익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대안 노선을 김포시가 만약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의외로 쉽게 연말까지 합의안에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5호선 연장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도 문제지만 또 신경 쓰이는 게 내년 총선이란 말이죠. 그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게 이게 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건지 참 이게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너무 큰 현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이 지자체 내부로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김포시가 그 안을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포시 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 안을 받아들이면 서울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차라리 김포 골드라인이라 버스 타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상당히 좋지만 그동안 전방 지역에서 상당히 소외됐던 김포 지역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봤고, 특히 이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이 지하철 5호선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이 검단, 그러니까 인천 쪽에 대한 대안은 상당히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GTX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김포 시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그 니즈를 어느 정도 좁히는 그 갭에 대해서 상당히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우선 지자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광의 집권 중재, 인천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토부의 합의 종용, 속도 조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원칙적인 입장을 국토부가 밝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간의 합의,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본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성 검토 수준을 밟는
그 밟는 게 그 절차를 따라가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